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마을재생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윤주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발표를 제가 맡게 됐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이 포틀랜드 세미나를 기획한 기획 의도랑 그 다음에 제가 느꼈던 포틀랜드의 한 테마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포틀랜드가 가장 재밌었던 부분은 이제 처음에 가서 제가 포틀랜드 열 몇 분들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들한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우리는 싱커가 아니라 두어다.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계획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단 저지르는 사람들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이제 저에게 포틀랜드는 그 두어들의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곳이라고 저는 느꼈었고요. 일단 제 발표나 오늘 전체 발제하시는 분들 그 토론을 들으실 때 한번 머릿속에 두셨으면 좋겠는 키워드는 이 다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포틀랜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모든 도시들이 다 포틀랜드가 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얘기들이 모두가 다 맞는 얘기도 아니니까 여러 가지 답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제가 2018년도에 연구소 출장을 포틀랜드로 갔는데 왜 포틀랜드를 가냐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 뭐 볼 게 있다고 가냐. 그리고 굳이 지금 네가 이 돈을 써서 갈 필요가 있냐를 되게 많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제가 가기 전에 굉장히 책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들을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짧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미나 기획 의도를 동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6년도에 이제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분야를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제가 석사 논문 쓸 때 우리나라에서 이쪽 분야를 쓴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저 오른쪽 끝에 이제 제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것들을 하면서 이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또 의미 있는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지역 사회에서 존경을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이분들 따라 하려는 젊은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저도 제 후배들이나 제 동생들한테 이런 같이 해보자라고 했는데 너무 좋은 일이지만 내가 하기 싫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두 번째 10년이 지났죠. 이제 박사를 받고 와서 바로 생각을 했던 게 그럼 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들의 아이돌처럼 이제 존경을 받고 너무 좋은 일이지만 내가 하고 싶진 않은 그런 일이 아니라 동경의 대상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나도 따라 하고 싶고 저 사람들의 일부가 되고 싶고 저 그룹이랑 같이 하고 싶다라는 그런 걸 하고 싶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지금은 뭐 다 옆에 글씨가 보이시려나 모르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스타가 된 팀들 뭐 연락도 지금 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을 모시고 거의 500명 규모의 세미나를 국토부랑 같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쭉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보이는 게 제가 일본에 2009년도에 여행 갔는데 그때 일본에서 한창 나오기 시작했던 아이템들이 한 10년 후에 한국에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비슷한 것들이. 그럼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자생력을 갖고 팬덤을 이끄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끝인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특히나 제가 일본에 휴가라든가 출장을 가서 이런 분들을 만나봤을 때 다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포틀랜드 가서 보고 공부해서 가지고 온 건데 너네는 직접 가지 왜 자꾸 나한테 와서 물어보냐라는 말을 많이 하셔서 그럼 가야겠다. 우리나라의 뭐 아까 교수님 말씀 상수동이라든가 뭐 부암동 이런 흔히 말하는 힙한 공간이라고 했던 동네들이 거의 대부분 그 힙의 기원이 거슬러 올라가니까 포틀랜드에서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 연구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럼 그 기원을 찾아가 보자. 특히 에이스 호텔이나 이런 걸 보고 싶어서 이제 출장을 갔었고요. 갔던 역시나 이런 뭐 흔히 말하는 힙스터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자그마한 재미있는 공간들 운영자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 과연 이게 다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서 즐길 수 있는 희한한 가게들이 많아지면은 그걸로 되는 걸까? 그걸로 재생이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좀 보고 싶어서 출장 가 있는 동안 쭉 고민을 하다가 다녀와서 제가 이제 정리를 했던 것들은 일단 우리가 포틀랜드를 따라할 필요는 없겠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 시기에 그 환경에 거기니까 그렇게 갔던 거지. 얘네들이 만약에 지금 2020년대 한국에 오면은 또 전혀 다른 방법으로 활동을 할 텐데
그럼 얘네들한테 배울 거라기보다 우리가 이제 좀 참고할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저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마을 전체 혹은 도시 전체가 원팀으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면서 서로 연계를 한다라는 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두 번째는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지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들이 막 계획을 차근차근 두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해보고 작게 해보고 그 다음에 성과를 보고 점점 키워가는 방식들이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 그래서 예전에 그 전 포트랜드 시장이랑 같이 한번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도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도시 계획을 할 때도 완벽하게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거 빨리빨리 하고 수정하는 유연하고 경량화된 계획으로 도시 계획을 한다는 말을 듣고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원래는 하나씩 하려고 했는데 저희 지금 발자분이 많아서 제가 그냥 조금 뭉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지금의 이제 변수가 많고 인구 감소, 뭐 지방 쇠퇴 이런 도시 사회에서는 대규모의 중앙 정부 주도 사업이라던가 대기업 주도 사업들이 변수들의 이제 타이타닉이 그 빙하를 피하지 못하고 침몰했던 것처럼 지금 계속되는 빙하들이 내려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빠져나가지 못해서 작은 스타트업들이라든가 작은 팀들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사회고, 이제 제가 되게 재미있게 읽었던 퍼블릭 디자인이라는 책 중에서 이제 나온 사파 중에 저런 게 있었는데, 예전엔 저런 커다란 타이타닉 같은 커다란 덩치의 정부 주도라든가 아니면 대기업 주도로 갔었다면은 지금은 창의적인 소상공인들, 스타트업들,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운영자분들이 각각이 연결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말이 되게 재밌었는데, 그렇다고 각각의 작은 스타트업들이나 개인 운영자 팀들이 또 막 중구난방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그럼에도 이분들의 약한 연대를 묶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했던 게 지금 이제 뭐 제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지역관리회사라고 하는 별도의 조직을 둬서 뭐 일본의 에어리어 매지먼트나 미국이나 영국의 BID, BIG, 뭐 LID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포틀랜드에서 봤던 거는 얘네들 연결할 수 있는 세계관을 만드는 거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세계관을 만들어서 각자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가게가 잘 됐을 때 옆에 경쟁사지만 알바를 빌려주기도 하고, 처음에 창업을 할 땐 창업 지원하는 서포트 지역 분석도 해주고, 이제 그런 생태계 세계관을 만들었다는 게 되게 재미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사진들을 조금씩 첨부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제가 가서 제일 농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게 이 두 책이었는데요. 이게 보면은 여기 켈리 로이라는 분이 쓴 책 두 개인데, 이 책이 왜 제가 인상적이었는지를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포트랜드 메이드 그리고 카트토피아란 책인데, 이 책들은 쓴 사람은 ADX라고 하는 이제 우리 지금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하는 그 여성분이신데, 이분이 쓴 두 책입니다. 얘네가 어떤 거 하는 데냐면은 요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두어들의 도시라고 했는데 이 만들어가고 즉시 실천하는 사람들이 가장 뭔가를 하기 좋은 게 나무잖아요. 나무 빨리 자를 수 있고 그때그때 뭐 변형할 수도 있고 싸고 하니까 그런 다른 철공 세라믹도 있지만 이제 목공 기반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이 팀들이 이제 요 왼쪽에 있는 분이 켈리 로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본인 자체가 예술가는 아니지만 이런 메이커들이나 두어 분들을 응원하고 싶어서 빚을 엄청나게 내가지고 이게 지금 굉장히 대규모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었고, 옆에 맥주 마시면 타는 자전거 이런 브루사이클 같은 것도 만들고 했었는데, 요거가 이제 처음에 있었던 ADX고 지금 제가 갔을 때 얘기한 5동 정도까지 늘어나 있었고요. 이 팀들이 맨 처음에 한 게 푸드카트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푸드카트라는 문화도 포틀랜드에서 일본이나 다른 나라 거쳐서 또 우리나라 이렇게 흡수되어 온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푸드카트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지르는, 한 번에 처음에 갑자기 레스토랑을 만들고 이런 거는 또 부담스러울 수 있고 메뉴라든가 게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이 린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깜짝이야 그 린 스타트업 같은 거라든가 뭐 MVP 테스트나 에자일 조직 같은 것처럼 이제 그때 이게 화면 돌아갈 때마다 확 끊기는 머리 깜짝 놀랐어요. 네. 아무튼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목공 기반의 카트 트럭을 만들었었는데,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그 음식들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라고 하면은 그저 어반 팜들이 있어요, 동네에. 그러니까 포틀랜드는
뭐 팜스테도 굉장히 많고 도시 농부분들이 굉장히 지역 내에 많이 있습니다. 성장 경계선이라고 이제 도시 경계에 한도를 뒀는데 그 안팎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농부분들이 지역 내에서 이런 그 채소들을 기른다거나 아니면은 가축을 기른다거나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런 거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럼 여기서 재배를 한 야채, 채소 같은 것들이나 뭐 그 소라든가 닭, 돼지 이런 애들은 또 그 지역 내의 정육점에서 다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아시겠지만 요즘에 아메리칸 부처라고 또 이 정육점 하는 분들이 요즘에 가장 힙하고 가장 사람들이 주목받는 젊은 일자리로 두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또 지역 내에서 이렇게 하시고 그럼 여기서 가공된 음식들이나 길러진 것들은 동네 안에 있는 파머스 마켓에서 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나의 그 쳇바퀴를 계속 물려가게 되는데 여기서 거래가 된 이런 신선한 식품들, 그러니까 식자재들, 이런 식자재들이 기반으로 소셜 다이닝에 가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팜투 테이블이라고 하는 농장에서 이제 레스토랑 바로 넘어가는 이런 것도 포트랜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도시재생 컨텐츠를 한다고 하면은 소셜 다이닝이 바로 툭 나오잖아요. 우리 뭐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 비어있는 건물에다 뭘 할까? 요즘에 해외 소셜 다이닝이 인기래더라. 그럼 갑자기 막 요즘에 서울 가니까 다 소셜 다이닝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체 물려 있는 하나의 세계관과 생태계 안에서 그 하나가 이제 요 역할을 하는 게 소셜 다이닝이 되는 거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 팜투 테이블 그 아까 쭉 지역에서 길렀던 그런 식자재들이 나와서 식당이 되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럼 이 식당에 있는 메뉴판은 그럼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메뉴판들이 갑자기 어디 뭐 인쇄소에 맡겨서 대량으로 출력돼 오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깜짝 네, 그 레터프레스라고 하는 이제 이거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네, 이걸 한번 잡아줄 수 있나요? 자, 얼굴 말고 이걸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레터프레스라고 하는 건데 그 구텐베르크 맨 처음에 활자 어이구 이렇게 네, 아무튼 안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레터프레스를 통해서 그 나온 메뉴판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특징이 이제 찍을 때마다 이 잉크의 농도나 강도, 압력에 따라서 다 다르게 찍히는 그러니까 모든 게 온리 원인 그런 인쇄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메뉴라든가 아니면 뭐 게스트하우스들의 이런 기념품 같은 것들로 많이 쓰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폐 공장들이 지금 포틀랜드 6개 정도 레터프레스 공장을 리노베이션한 레터프레스 하는 작업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로 찍은 거를 가지고 메뉴판이라던가 인쇄물, 홍보물들이 나가고 그게 이제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고 그럼 이런 전체 스토리를 지역에 있는 이 방재민 작가님 같은 독립 작가분들이 엮어서 출판물을 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재밌었던 게 저분이 푸드 러버스 가이드라는 책을 냈는데 저런 거를 쓰기 위해서 다음 사진. 예.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쓰기 위해서 음식 축제를 기획을 한대요. 작가분들 연합이 돼서 포틀랜드에 축제를 기획을 하고 그 축제를 기획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즐기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해야지 이 포틀랜드에서 나는 식자재가 얼마나 우수하고 양질이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셰프들이 많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들을 알아야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자기가 창작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작가지만 셰프들이나 파머스 마켓 유통하는 분들이나 가공하는 분들과 계속 네트워킹을 하면서 그 사람들 위한 축제를 작가 연합에서 그 독립 작가 연합에서 만들고 그거를 묶어서 책으로 내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 이제 그렇게 나온 책들을 파는 게 지금 미국에서 두 번째인가 첫 번째 두 번째로 큰 한 블록 전체가 서점인 파월북스의 독립 작가들 섹션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이 전체 흐름 안에서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잘 되는 가게도 있지만 망하는 가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폐업을 하면은 폐업한 거 우리나라처럼 다 불태우거나 컨테이너로 이렇게 압축해서 폐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각 뭐 창문 창틀별로 뭐 손잡이별로 베이스 튜버별로 다 소팅을 해가지고 리빌드 센터라는 곳에서 다 분해를 하고 또 다른 곳에 인테리어를 할 때 그 새로 어디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폐기된 것들을 다시 활용을 해서 ADX, 아까 말씀드린 ADX 혹은 리빌딩 센터, 군모드 이런 곳에서 업사이클이나 리사이클을 통해서 다시 이런 뭐 수제 맥주 브루어리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공간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연결된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그냥 포틀랜드가 수제 맥주 천국이라더라까지 가서 맥주만 즐기고 올 거냐? 그럼 여기 있는 저 나무가 어디서 온 건지, 그 저기 나오게 되는 그 홉 같은 게 어디서 길러진 건지, 어디서 가공이 됐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게 되게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크래프티드 포 커뮤니티, 공동체를 위한 양조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이제 이 사이클을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깊이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이 그냥 소셜 다이닝을 즐기기 위해서 혹은 독립 서점을 가기 위해서 이 지역에 오는 게 아니라 어느 거 하나하나가 뭐가 들어오는 과정 전체가 콘텐츠가 보니까 그 콘텐츠를 즐기고 거기서 영감을 받고 싶은 저런 창의적인 회사들, 이제 정말 스타트업 IT 기업들이 여기에 입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위프트라는 데도 뭐 구글이나 IBM이나 아디다스 이런 데 이제 브랜딩 해주는 회사인데 그런 팀들이 뉴욕이나 그 옆에 있는 뭐 샌프란시스코를 안 가고 포틀랜드를 가는 이유가 이런 생태계 자체의 과정들을 보기 위해서. 이게 좀 복잡한데 제가 지금 만들다 아직 다듬지를 못했지만 대략 뭐 이런 식으로 몇 개가 단독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의 세계관에서 뭉쳐지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비슷한 뭐 연남동이라든가 성수동이라든가 뭐 상수동 이런 데 갔을 때 시작하는 게 일단 이케아에서 시작하죠. 공간은 이케아, 음식은 코스트코. 그렇죠? 끊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출발점 자체가 동네 안에서 이렇게 사이클을 이루느냐 아니면은 이케아도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 말씀 다양성 차원에서 봤을 때 뭐 저렇게 하는 것도 가성비도 있고 좋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방법을 봤을 때는 시작이 이케아가 되는지 리빙 센터가 되는지 시작이 코스트코의 이 저 스콘 세트라든가 뭐 버터 과자가 되는지 아니면은 지역 어반 팜이 되는지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지역 재생이 원론적으로 돌아가는지 아니면은 그것이 이제 좀 표면적으로 가는지. 그래서 이것도 급하게 그려서 약간 그렇게 하지만 왼쪽 그림이 재생에서 얕은 약간 표토만 건드리는 그런 뭐 이케아나 코스코 시작한 재생이라고 하면은 제가 포트에서 봤던 거는 이제 쉼터까지 쑥 내려와서 하나의 거대한 이 재생 사이클을 이루는 그런 생태계를 경험을 해서 이게 뭐 저희가 무슨 스페셜티 커피라든가 뭐 이런 거를 본다라기보다는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지역 내에서 선택해야 될 방법은 뭐가 될까? 그게 됐을 때 이제 이게 지역이나 로컬이라고 흔히 말하는 것들이 대기업에 정복되지 않고 지금 광주 같은 곳도 대도시에 흡수되지 않고 자기 스럼을 유지하면서 그 지역 내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가 콘텐츠가 되고 일자리가 될 수 있게 이제 그런 게 좀 앞으로 우리 지방 도시들이 가야 될 비전이지 않을까 싶었고요. 특히 뭐 이런 그 콘텐츠 같은 경우도 이제 주로 저도 이 컨설팅 회사라든가 뭐 도시재생 이런 회사들 하는 거 보면은 해외사를 먼저 뒤지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 이런 게 됐을 때 그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생산활동, 그러니까 서비스 활동 말고 모든 생산활동 자체가 그 각자의 취향이 담긴 그 과정이 다 DIY로 들어오기 때문에 취향이 담긴 콘텐츠가 되고 그것들이 연결하는 그 중간중간 이 노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자체가 창작자가 네트워킹이 돼서 이거 하나가 그 지역의 브랜딩과 정체성을 만들 수 있고 그거 자체가 산업, 골목 산업이 될 수 있는 이런 거를 저는 보고 와서 일단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